안녕하세요, 김 변호사입니다. 죄송합니다. 의뢰인 제이입니다. 네. 이번 사건도 특이한 사건이고요. 뭐 어려운 사건은 아니도 어쨌든 조금 특이한 사건이에요. 털어보시죠. 이번 사례는 전주지방법원이고 남성 30대 미혼입니다. 직업이 제조업이고 소득이 월 395만원, 그리고 월세 사시는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살고 계시네요. 부채는 1억. 이분 이혼을 2번 하셨어요. 이혼을 2번 하셔가지고 전전처, 전처 이렇게 아기가 한 명씩 있어. 전전처의 아기는 이분이 키우고 전처의 아기는 전처가 키우고, 사실상 양육에 대한 의무가 2명한테 있는 거지. 부채에는 뭐 도박, 그다음에 게임, 과소비, 뭐 유흥 뭐 이런 것들로 상당히 안 좋은 편이죠. 정말 안 좋은 거 다 하시는 안 좋은 거 분들이 다 했지. 코인을 안 한 것 같아. 도박이 코인이잖아요. 아이 뭐 코인이나 도박이나 게임도 하고 유흥도 노는 거를 좋아하셨던 분 같아요. 그러면 일단 원칙적인 변제율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. 소득이 355 빼기 최저 115만원. 자녀가 일단은 첫 번째 부인의 자녀 한 명 거랑 두 번째 부인의 자녀도 어떻게 보면은 두 명으로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기각이 날 것 같아서 한 명에 대한 것만. 아 그건 아니고. 아니에요? 왜냐면 보세요. 부부는 부모 다 자녀 양육에 의무가 있는 거잖아. 네.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 양육비로 80을 든다 하면 40 반반의 의무를 합치니까 한 명께 되는 거지. 그래서 80만 뺀 거지.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이 50만 원은 일단 못 먹어도 고 월세 50만 원. 월세 50만 원 안 될 거 알지만 그래도 넣어서 그러면은 월 변제 금액이 110만 원씩 36개월 하면 4천만 원 정도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. 근데 애매한 게 뭐냐면 항상 최저 변제율이 얼마나 그랬어? 30%는 넘어야죠. 그치. 특히나 유후 뭐 이런 사행성 채무에 대해서는 30%도 안 될 확률이 훨씬 많지. 네.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 좋은 케이스를 갖고 온 거야. 사람들이 맨날 우리가 좋은 케이스만 갖고 오니까는 야 뭐 주식 도박해도 뭐 별 상관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요번에는 전액 변제 사례를 좀 갖고 왔어요. 아 인간 낳는데 전액 변제. 당연히 보정이 나왔죠. 보정이 뭐라고 나왔어? 뭐 당연히 사행성 채무, 뭐 도박이나 게임 사용에 대한 이런 지출 소명 다 하고 그게 7천이었는데 이거 전액 갚아라 이렇게 나오고,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이제 뭐 유흥이라든가 그쵸, 쓴 아니면 거. 과소비라든가 네. 이렇게 쓴 것도 한 1,200만 원 정도를 썼더라고요.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9천만 원 정도를 변제하라고 보정이 나온 거야. 근데 사실은 이 회생위원님이 되게 좀 이 사람에서 되게 나쁘게 본 거야. 나쁘게. 근데 왜냐면 나빠. 진짜 나쁜 거. 실제 나쁜 게 뭐냐면 우리가 채권으로 미지급 양육비를 넣었거든. 또 양육비를 지급을 안 했어요. 안 했어. 그러니까 회생의 입장에선 당연히 너는 양육비도 안 주는 게 놀고 먹고 게임하고, 여기 보니까 급여도 신고를 안 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안 한 건 아니고, 사실은 뭐 설 명절 휴가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급여 인상 소급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채무자가 우리한테 제대로 고지를 안 하거나 아니면 또 변호사 대리인 사무실에서도 어떤 기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누락하는 경우들도 있고, 사실은 우리가 일부러 좀 적게 신고할 때도 있어요. 어떤 기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최근 1년치를 내세요 라고 하면은 최근 1년치라고 해도 사실은 이 전 급여가 만약에 상당히 낮았다면 그리고 최근 1년만 되게 높았다면 또 우리가 최근 2년치를 내가지고 작년이 너무 높았던 거지 사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못 받는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, 그거는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뭐 속인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채무자한테 유리하게끔 사실 급여가 낮으면 변제금이 낮아지는 거니까. 양육비 같은 경우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이 보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겠지만 사실은 맞는 말이거든. 이런 거를 안 좋아하는데 사실 양육비는 어떤 그 자녀의 양육에 필수적인 어떤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이 양육비를 처리하는 또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. 근데 대부분의 회생법원에서 우선 채권처럼 다뤄줘. 그러니까는 이 1,000 얼마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라고 해서 이 세금처럼 이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훨씬 더 앞에서 이분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170만 원이었으니까 한 6개월, 7개월 정도를 170만 원씩 이제 양육비로 먼저 줬지. 이분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
변제금 110만 원에 36개월 변제해서 4천만 원 정도에 넣었단 말이야. 아, 네네네. 근데 보정이 나온 게 7천만 원 도박 게임에 사용한 돈 다 갚아라. 유흥에 쓴 돈에서 한 반 정도 반영해라. 양육비에서 뭐 내라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. 네. 그럼 사실은 한 9천만 원 가까이 부채가 이제 1억 약간 넘었었는데 네. 9천만 원 가까이 갚으라 하니 우리는 아 이런 사정이 있고 뭐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정에서 뭐라 그랬냐면 오케이 너넨 내 말 안 들으니까 전액 변제해라. 어머. 아니면 지각이다 라고 나온 거야. 그때 이제 우리가 채무자랑 좀 합의를 해서 야 90%라도 우리가 그냥 이거 받아들이는 게 맞겠다 라고 이제 채무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통상적으로는 회생위원님들하고 우리가 협의를 할 때 사실 좀 깎아달라고 하면 좀 양보해 주시는 편이거든. 근데 이분은 정말 안 좋게 본 거예요. 그래서 전액 변제 아니면 나는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나온 거지. 이거는 사실은 좀 회생위원님이 자기 권한을 남용하는 거야. 왜냐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만 우리가 지켜주면 네. 사실은 회생을 원칙대로 가는 게 맞아요. 왜냐면 청산가치라는 건 내가 어떤 내 재산을 팔았을 때 환가되는 금액의 양이거든. 내가 쓴 돈을 환가시킬 수가 있어? 없죠. 못하잖아.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건 사실은 다 안 갚으면 난 기각이야 라고 하는 건 난 그거 아닌 것 같아. 근데 채무자 입장에서도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일단은 개시가 났고 인가가 난 사건이에요. 하여튼 그렇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하고 그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세요.